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함께 보십니다. 정비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 출제되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도 이 정비법에서 3문제 맞기가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찍으면 한두 문제 맞추는 것도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딱 4가지 파트만 정리하고 이 정비법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십니다. 1번 찾으셨죠? 정비기반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기 정비기반설은 기반시설,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으로 1. 공동작업장. 이 공동작업장은 공동수도, 공동화장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러한 것처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비기반설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여기 정비법은 정비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최근 법을 개정하여 주택공사, 지방공사 개입하게 되는 공공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그리고 공공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정리해 나가시면서 정비 기반설을 기준으로 극히열하기란 말 보게 되면 주거환경사업이고,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을 말하며, 정비 기반설 양호하다 이 말 보면 재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공공인,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개입하게 되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런 정비 사업의 대상은 노후불량 건축물과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시설이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정비 기반설은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구시가지에 정비 사업 시행하게 되면 구시가지에 조성되어 있던 전기, 수도, 도로 등은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충해 가는 대상을 정비 기반설이라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설, 그것을 공동 이용시설이라 표현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시설 설치함으로써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비 사업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구분하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정비 기반설이고요. 이게 있으면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동 이용시설로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저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민이 공동 사용한 시설로서 공동 이용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유치원입니다. 경로당이나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은 공동 이용설에 해당되는데 유치원은 포함되질 않습니다. 여기 유치원과 관련되어서는 교육과 관계된 사항인데 얘는 좀 기반설이라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공동 이용설에도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며 둘이 같은 성격을 가진다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유치원은 공동 이용시설과 좀 무관한 그런 사안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좀 정답 찾기가 좀 애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정비사업 찾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설이 극혈락하고 정비 기반설 극혈락 가로 해놓습니다. 이 말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이죠.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현재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 기반설이 극혈락하다 그 말 보면 주거 개선 사업, 열악하다 말 보게 되면 재개발, 양호한 말 보게 되면 재건축, 그리고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259페이지에 각종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1번 정비기본계획이란 말 찾으셨는데,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 정비사업도 3단계에 걸쳐 시행되게 됩니다. 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전국의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시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정계획을 정비 기본 방침이라 하고, 이 정비 기본 방침에 따라 정비 기본 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 군은 정비 기본 계획의 대상이 아닌데, 이 군 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자주 일어난다?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면적이 1.2배 넓은 평창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평창군에 거주하는 인구는 5만이 채 안 되는데, 그 넓은 면적에 기존 시가지가 낙후되고 오래되었다고 하면 이것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새로 신도시 만드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새로 신도시 만드는 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에는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정비사업 거의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에 시행됩니다. 여기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정비기본방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정비기본계획은 딱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서울의 정비기본계획 살펴보면 어디에 정비사업 할 것인지, 그 정비예정구역에 언제쯤 정비계획 수립할 것인지 이를 각각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저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비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를 통해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의 결정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같습니다.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며, 저 정비계획의 입안은 구청장 등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25개 구청장과 인천광역시에는 10개 구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화군이나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 강화군수와 옹진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광시군도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은 특광시군 구청장도 포함되는 반면, 정비계획 결정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군, 구청장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기본계획을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늘상 잘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정비기본계획의 정확한 역할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으시는데, 이 해제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비사업이 성공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과 정비사업이 실패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실패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반드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것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2년, 3년,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와 있는 지문이라고 하면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이 말 보게 되면 임의적 해제 사유로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기본계획과 관계된 사항, 그리고 정비구역과 관련된 해제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시험 지문 보시면서, 문제 지문 보시면서 확인하실 텐데, 정비계획 입안할 때와 정비구역 해제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는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공람 기간이 14일 이상이 원칙인데, 정비계획 입안 시와 정비구역 해제 시에는 저 주민 의견 청취의 공람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정비법에는 공람 기간이 30일짜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정비계획 입안 시의 주민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이고, 정비구역 해제하는 때 주민 공람 기간 30일 이상이며,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때 주민 의견 청취를 공람 방법으로 실시하는데 그때도 30일 이상의 공람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고의되면 2단계 절차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저 시행자와 관계된 내용으로 저 시행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고 고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 조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조합 설립, 인가와 관계된 사항을 시험에 다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작년에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되어 설립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조합 구성과 관계된 사항으로 조합원에 관한 내용,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종해 쪽은 워낙 복잡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끼더라도 임원과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놓습니다. 사업시행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지정 개발자가 정비사업 담당하게 되면 그때는 20% 총공사비 20% 비용 부담한다. 그 정도만 하나 챙기십니다. 그리고 3단계는 관리처분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면 시군 구청장, 시장군 등의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은 개발법의 환지 계획과 마찬가지로 사후 현물 보상과 관련된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 이후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고시하고, 저 관리처분 계획의 경우는 이전 고시하면 저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되게 됩니다. 정비법의 사업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계획 외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등이 가능한데, 관리처분 계획 아닌 다른 사업시행 방식이라면 공사 완료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되고, 관리처분 계획 방식의 경우는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제되었다면 정비사업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과 이전 고시, 공사 완료 고시와 관계된 법적 효과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비기본계획 열심히 하자. 정비구역과 관련된 해제 열심히 하자. 시행자와 관련되어 조합에 관한 내용 잘 보자. 관리처분 계획과 공사 완료 절차 잘 정리하자. 이 정도만 한번 해놓습니다. 그래도 많죠. 그래서 필요한 사항 위주로 좀 잘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잘 열심히 보자. 1번입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 없다 추천했습니다. 인정한 시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하는데 14일 이상 주민의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는데 공청회 개최하는 3개 뺀 나머지는 다 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다만 방금 제가 말드렸던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인 것 3개 존재합니다.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인 것은 정비계획 위반 시에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할 때 정비사업이 실패하여 정비구역 해제하고자 하면 해당 지역 주민 공람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지금은 정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공람 기간 14일 옳은 이야기죠. 3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한 때는 도지사 승인 얻어야 된다. 도지사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4번 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3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는 것이죠. 올해 법을 개정하여 타당성 검토는 총 6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시행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정비법에 정비 기본 방침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정비 기본 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 10년 단위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기간이 10년이라는 것도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작성 방법은 국장이 정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지침, 기준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하는 때 도지사의 승인 얻지 않아야 된다. 여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가로해 놓으시는데 이런 말이 그리고 승인 얻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경미한 변경인지 중요한 변경인지에 대한 관건입니다. 경미한 사항을 모두 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덕분에 공법은 100점 맞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감으로 잡아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얻지 않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추천호수입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중에 주거지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주거지 관리 계획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관리 계획이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 예정 구역 이러한 사항들을 생략할 수 있는데
기본 계획은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것이 투자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생활권별 기반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게 되면 정비 예정 구역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해놨습니다. 주거지 관리 계획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그리고 5번 정비 기본 계획 생략할 수 있는 도에 속한 시 이야기로서 각각 옳은 이야기입니다.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의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2번 국장은 기본 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고 결과 반영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 정비 기본 방침이라면 국장이 직접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 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14일 이상의 공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주민 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여기 기본계획은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 설치 계획이 당연히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에 정비사업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줄쳐 놓습니다. 도의사의 변경 승인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단축이나 축소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타당성 검토하는 자는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4번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공람에 관한 사항으로 14일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 진입로 설치를 할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은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정비구역에서는 시행자가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게 되는데 동일한 장소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택 건설하게 되면 서로 충돌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정비구역에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받아야 된다. 정비구역의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물건 적시라고 하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14일이라 말 나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3절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쪽은 다음 주에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